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최형국이라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EBS 글 봤는데 마침 그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서 들여다 보다가 댓글들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다? 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세상 돌아보기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채널의 어떤 색깔, 거기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관련된 생각들 이런 걸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얼간이 폭군 지도자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저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보고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풍우나 최형국이라는 책이고 여기 보면은 얇은 책이에요. 어떤 기자가 쓴 책이고 2015년 2월 달에 쓴 책이에요. 그때 아마 이분의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고 제가 샀던 것 같은데 노인을 비판하는 너희들은 저렇게 늙지 마라. 지금 노인들을 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아질 거니까. 그런 류의 이제 글을 읽다가 그의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사게 된 책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크게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제가 회사를 건강 문제로 일찍 은퇴를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던 차에 전혀 어떤 내가 전혀 몰랐던 많은 내용들이 있구나. 그게 진짜구나. 그 전까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정열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고도 했지만 왜 나의 집중력은 최고 상태로 이르지 못할까? 그래서 그때 아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알면서 그게 나하고 리듬이 박자가 안 맞았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르륵 이제 찾게 된 내용들이고 뒤에 보시면 제가 오늘 책을 좀 책장에서 좀 뽑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가 받았던 영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보면은 2021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한 4, 5년 전이죠, 이미. 네, 4년 전이네요. 시대의 어른 최형국 효암학원 이사장. 효암학원은 경남 양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두 개 있더라고요. 효암은 최형국 아버지의 호입니다. 예, 여기 볼까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제강점기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61년도 방송국 PD로 입사해서 3개월 만에 그만뒀다. 방송을 선전도구로 61년도입니다.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4.19 쿠데타 죄송합니다. 5.16 쿠데타 발생하고 이 시절입니다. 방송을 선전도구로 이용한 군사정권의 부당한 제작 지시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 책 내용을 제가 기억을 언핏 해보면은 어떤 큰 그 당시 지금 성동구에 있는 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움집을 파서 거기서 서울 생활을 했었어요, 혼자서. 그때 아마 이분이 이력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옛날이잖아요. 참 3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자신의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최형국이 자기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물러받게 돼요. 흥국탄광이라고. 그 당시 탄광산업이 잘 나갈 때. 그래서 큰 부자가 됐던 겁니다. 이 보면 소득세 납부 실적 한때 전국 2위에 오를 정도 됐다 그러죠. 72년 10월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까 우리의 이듬해 모든 사업을 접고 재산을 처분해 동업하던 친구들 광부들에게 나눠줬다. 예,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무 위키를 제가 언뜻 찾아봤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 해서
우리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법인 효암학원의 전 이사장이자 이른바 건달할배 나무 할아버지 풍운하로 알려진 진보 성향의 인사다. 자, 이거 보면 어떤 강박이 느껴지거든요. 내용을 보면 비판할 게 없어요. 근데 진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꺼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강압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영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내 진영이 위기를 느꼈을 때 기본 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폴트 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저의 인생에서도 진보일 때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래요. 항상 진보 보수는 섞여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굳이 진보 보수를 설정을 한다면 되게 정치적 공학적인 냄새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일반인은 그걸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잘하네. 좀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아니 나라를 말아먹을 때가 우리가 수만큼 공을 들여서 우리 전 세대부터 공을 들여서 이만큼 세워온 나라를 한꺼번에 말아먹으려고 그랬다. 몇십 년 후퇴시키려고 했다. 그게 진보 보수로 구분될 노릇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역적이에요. 역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보 보수의 편을 갈아서 보수에 있고 그중에 극단적인 보수다. 그래서 보수는 여기로 와야 된다. 기울어야 된다. 당신은 기울어진 바닥에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더 씌워진 프레임이고 그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조선인 사람한테 심어줬던 어떤 열등의식의 갈라치기에 어떻게 보면 유산이에요. 네, 이건 진보 보수가 아니죠. 옳고 그런 거고 존경할 만하다 못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는 이들을 숨겨주거나 부자였으니까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이게 독재에 저항하는 게 진보입니까, 여러분? 자, 독재에 저항하는 게 진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독재를 지지하는 스스로 독재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독재자예요. 독재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굳이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맞이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진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수다. 당신이 여태까지 보수로 분류되어 왔으면 이번에도 그러면 탄핵 이거 구구절절 사연을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파악해 보려고 할 필요 없이 너는 그냥 탄핵 반대 편에 서라. 기독교인이면 개신교면 그냥 탄핵 반대다. 이런 프레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맞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희망의 어떤 진흙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거기서 혼란이 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자격증 나온다는 겁니다. 네. 자, 보면은 언론인 인재경은 최 이사장이 창작과 비평 아시죠? 창비라고 불리는 거. 운영비가 바닥날 때마다 뒤를 봐준 후원자였으며 새빵살이를 하는 해직 기자들에게 집을 사준 파격의 인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어젠가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소될 필요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내란은 역적 사건이에요. 예전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가장 큰 죄질이 나쁜 범죄예요. 발본 세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아직. 그의 우두머리만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진상을 낱낱이 파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죠.
관련된 사람들 다 징치함으로 해서 썩은 부분들 도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평균치만 퍼져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수입니까? 반역이자 역적이죠, 이거는. 네. 자, 보자. 여러분 혹시 이 양반도 돌아가셨죠. 신영복이라고 무기수였다가 나온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빨갱이인데 비전향자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막 보수 쪽에 계신다는 분, 이런 분들, 또 뭐 교회를 다니신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그냥 빨갱이라고 그냥 터부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빨갱이가 이런 책을 내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탐독한 훌륭한 도서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두 개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사람이 아마 여기 보면 글자체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처음처럼 그 글자 쓰고 돈 몇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기부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집에 보낸 편지예요. 네, 몇 년 전에 사망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글들에 제가 다른 책도 몇 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본인이 주기적으로 했던 모임 60이 훨씬 넘어서 아마 감옥에서 나왔을 거예요. 미진한 상태로 나와서 30대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복의 글에 보면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일주일이나 뭐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구석에 앉아 계시다가 계속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그냥 지켜보고 그냥 간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그게 도움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한번 딱 빠지면 엄청나게 허전하대요. 그게 내공인 거거든요. 네. 저도 나이가 좀 더 건강 상태가 유지가 돼서 좀 더 지금 최형국이 86세 사망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다 하면은 저도 그런 내공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은 계속 연마해야 될 때겠죠. 그 사람이 저는 최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신영복의 표현을 그래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임을 운영하거나 신영복의 뒤를 금전적으로 봐줬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표 안 나게. 네. 자, 그리고 신영복 자체도 초기에는 어떤 공산주의에 심취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보면은 제목이 강의가 나의 동양고전 독법이에요. 아까 편지 보냈다는 것은 감옥으로의 편지인가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주역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맹자나 뭐 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고전을 읽고 거기에 대한 본인 나름 해석을 달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통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 게. 그래서 사람은 다 섞여가면서 변해가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도태되느냐 뭐 이런 차이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볼게요. 저는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고 봐요. MBC에서 뽑은 기사인데 이걸 보니까 오늘 탄핵 반대 집회가 4군데서 발생했다고 해요. 옛날 같으면 한 군데서 했을게요. 자, 정광훈이 하는 집회가 광화문, 그리고 정광훈에 반대하는 개신교 세력이 하는 집회가 여의도. 그 다음에 이 젊은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 신남성연대인가? 여기가 안국동. 그리고 황교안이 하는 집회가 또 있고. 제가 이 젊은 친구 신남성연대는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세 선 전부 다 교회 단체예요. 개신교회 단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역사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176이 넘어갈지 깔끔하게 끝날지 더 길어질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말이 왔다. 옛날 예수가 말했던 당신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끝에 가면 하늘에서 벼락이 하늘이 벌을 줄 거다 하는 게 개신교 내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개신교 신자는 아니니까. 그 예수가 말한 종말이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 지금 닥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의로서 사랑으로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혁명가예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그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최영국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봤다는 영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 그가 철학과를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노인은 늙은 결과가 아닙니다. 젊게 산 것의 결과입니다. 네.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젊을 때부터 인생은 짧으니까 젊을 때부터 자기가 여기서 표현한 잘 놀 수 있는 분야, 잘 논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다가 해라. 그러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사회의 틀 속에서 니를 맞춰놓지 말고 여러분 많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예. 저도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늙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늙으면 공허하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게 산 것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도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된다. 내가 어른이 무슨 뜻입니까? 을이 든다는 거잖아요. 을이 든다는 거잖아요. 알로 태어나가지고 알이 을로 바뀌는 거예요. 을이 된 사람이 어른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내가 어른이 된 거예요. 을이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강박관념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뭘 할까 해서 충동적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좌충우돌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예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사는데 왜 행복하지? 비싼 차도 타지 못하고 옷도 흐름하게 입고 키도 작은데. 근데 옛날에 되게 부자였다네. 왜 행복하지? 이게 신영복이 이야기한 와서 앉아만 있어도 크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잘 익은 열매처럼 점점 더 좋은 향기가 나고 내가 굳이 잘생겼다, 예쁘다, 먹음직스럽지, 예쁘지 드러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예. 자, 제가 이 당시에 이제 2014, 15, 16 이때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세상보기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이 민중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왔는지, 우리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왕들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지폐에도 보는 그 유명 인사들, 역사적 인물들도 아니다 사실은. 그들은 민중에 기반한 우리의 대표 주자였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본진인 민초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다. 그들 지배층과 계속 경쟁 관계 또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그거에 묻혀 있는 인사들의 본진의 모습, 우리 속의 본진의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그 계기가 되셨던 분들은 저한테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탐구하고 직접 방문해보고 그들의 채취를 맡아보고 그런 작업들을 몇 년간에 그쳐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나를 속였던 그런 책들이 제 책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서재방이자 스튜디오인 셈인데 제 책장이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뭐 정치, 뭐 제가 세상 돌아보기 전을 분류하듯이 문화의 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몇 년 이미 고정됐습니다만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자체가 구획이에요. 사람들 이름을 심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국방 논평도 다루는데 국방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외교도 정치죠. 외교의 극단적인 한 방법이 대화로 해서 안 되면은 하는 게 실력 행사입니다. 무력을 쓰는 거. 국방은 정치의 한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됐어.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분류가 어떻게 됐는고 하니 제가 관심 있는 순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고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꽂았다 저렇게 꽂았다 그렇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보면 안에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있지만 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제일 윗단에 쭉 자리 잡고 있고요.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관심이 없는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에 진중권의 책을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우편으로 받아서 여러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권 읽어보니까 현란한데 제가 30대에도 그걸 느꼈어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묵직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하단에 꽂혀 있습니다. 좀 이따 그의 최근에 몇 년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아마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몇몇의 작가들의 책들처럼. 자, 그래서 이걸 실마리로 해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풍문화 최형국이 아마 등장했던 책이든지 그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종교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먼저 드리고 그가 추천해서 제가 책을 사봤는데 그의 내공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일본을 싫어한다, 비판한다, 좋아한다. 우리 지금 그런 속에 막 있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싫어하죠. 근데 지금 이상한 지도자가 와서 갑자기 또 친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자, 그 점에서 이건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누구냐면은 미군 아버지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나쁘든 좋든 간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고관 대작들이 미 군이 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들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도. 즉 일본 사람 나름대로의 큰 한이 있다고 저는 이 책을 본 이후로 느끼게 돼요. 지금도 미국한테 짓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라 전체를 내향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처음에 한번 발을 잘못 들이밀어 놓으면 과하게 들이밀어 놓으면 결국에는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한번 느껴진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형국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책입니다. 이거 보면 임낙경 목사입니다. 우리 영성가. 이거는 기독교 개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명 가까이의 독실했던 기독교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모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임낙경 목사가 긴 책인데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나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은 나는 내가 사람의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우리 자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이 책을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개신교가 우리 땅에 처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수많은 순수한 열정이 투입됐구나.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과 한번 개신교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다. 네. 자, 그게 이제 최형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비판을 하든 논리를 전개하든지 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몇 줄 읽은 거 나부랭이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피부로 느끼고 콱 한번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골라. 다독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정철 유를 보면 책을 몇 권, 일본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전혀 제가 살아보면 도움이 안 돼요. 짧은 책 한 줄을 읽더라도 내가 곱씹어서 생각해서 나를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게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어줄 수 있어요. 책 수백 권 속독으로 읽는 것보다.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번 건너가 보면은 제가 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겠네요. 예, 임낙경 이야기 읽으면서 임낙경이 아까 자기 자식들한테다가 좋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내가 전수해 줄 수 있겠다. 돈은 없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이분은 아마 이름 아는 분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석 유영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동양사상과 신학, 제가 이분의 전기를 포함해서 이분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탄흐를 불교도인이라고 보기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본인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고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불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절해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흐는. 반대로 여기 다석 유영모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게 개신교였기 때문에 개신교의 틀을 가진 채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약간 주문처럼. 제가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부분은 제가 한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탄핵도 똑같았습니다. 탄핵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신랑은 서방은 C방이다. 시집은 C집이다. 씨앗 할 때 씨. 자, 그런 건 일일이 레고 그런 데는 감각이 있었어요. 다석 유영모도 그런 류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아주 크고요. 한글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이분도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호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시골 학교 선생님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 아이들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풀이하고 그 그림하고 이분이 모아둔 아이들의 그림의 도감도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이 거기 있어요. 이호덕은 거기서 우리의 뿌리를 봤어요. 일제시대 거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6.25도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동시에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 순결한 우리의 영혼 아이들이죠. 우리가 수천 년 이어왔던 걸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한글 운동가예요. 그래서 같은 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리치기가 돼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조선의 3대 구라, 방배추의 90년 인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면 뭐 노인장이 몸이 좋죠. 한국 최고의 주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개성 출신이에요. 남한에서 계속 자랐고. 제가 이 사람을 왜 아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최형국의 책에 이 기자가 최형국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할 때 보면은 소주에다가 커피를 타서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옆에 보디가드처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여기 방배추 방동규입니다. 조선 제1의 주먹이. 이 방동규는 제 오른쪽에 보이는 백기환하고도 친했습니다. 술 친구예요. 소설가 황석영과 함께 잘 돼 있죠. 조선의 3대 구라로 통했다는 거예요. 말빨이 끝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주먹이에요. 이 사람이 최형국의 보디가드처럼 같이 다녔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일보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은 굳이 정치적 색깔로 보자면은 보수나 진보로 보자면은 보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객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옛날 조선일보인가 어딘가 연재가 됐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건데 배추가 돌아왔다. 예, 웬만한 무협지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 사실이고. 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백기환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백기환이 그렇게 기가 세다 해서 백기환을 그 당시에 혈기왕성할 때 백기환한테 어떤 놈인지 보러 가겠다라고 방배추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백기환의 집으로. 그때 싸대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꼼짝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백기환을 쫓아다닙니다. 예. 백기환 딸의 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백기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한량이에요.
그리고 백기환의 형이 북에 남았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그러던 그가 간첩이 돼서 온 그런 일화도 있어요. 간첩이 돼서 한국 서울로 넘어와서 백기환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걸 알고 형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백기환 아버지가 형사한테 한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게 나의 세상이구나. 내가 왜 지난 3, 40년간 살아오면서 왜 겉돌았는지 알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다. 최형국의 말에 따르자면 나는 놀지 않았다. 억지로 일했다. 나도 모른 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세상도록 채널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보자. 또 뭘 소개를 안 드렸나? 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호덕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권정생을 알게 됐어요. 권정생을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 똥하고 그 몽실언니의 작가.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생가에도 한두 번 가보고 그랬는데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네. 어떤 분들은 권정생을 한국에 살아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렀었어요. 저도 그게 크게 동감을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드리는 분 다 포함해서 이건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탱해온 사람들이고 자기 때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앞때에는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게 면면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우리 때에서는 또 누가 해야죠. 이제는 그게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전면에. 이 뒤에서 힘들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권정생 같은 경우에 평생 결혼을 못 합니다. 집이 가난했고 거지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신장 결핵을 평생 앓아서 계속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독보적인 아동문학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몽실언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드라마도 됐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의 어린 소년 병사하고 몽실언니가 연정을 느끼는 부분이 나와요. 풋사랑 같은 거죠. 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호덕도 그래요. 너희들 빨갱이지. 이렇게. 네. 자, 방배추는 또 그 반대쪽이죠. 이런 겁니다. 이걸 아까 나무 위키식으로 말하면 방배추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권정색도 진보 성향이 아동문학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벌써 던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우리가 모순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던져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자,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최형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형국의 말대로 이걸 한번 풀어보자면은 잘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도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둘은 초등학생이지 이번에 하나는 중학교 갑니다만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야, 저는 40년 이상을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것도 모른 채로 성격이 덜 예민하신 분들은 잘한다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세상에 세속적인 기준에 부합하든지 않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타고난 색깔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구성하는 우주에 우리가 필요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안 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항상 많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선입견 없이 기르려고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려고 해요. 제가 뭐 선택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한테 되게 솔직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린이만의 특질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래야지 을이 생기는 겁니다. 어른이 될 수 있고. 예,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순결함.
이거에 극단의 권정성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떤 힘들었던 인생사가 녹아들면서 더더욱 절절하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옛날에 초창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려놨던 영상인데 요 영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백기환 영상 몇 년 전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권정성의 유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뷰의 인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발굴해야 된다. 네, 그게 제가 40대 한 중반경에 이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채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게 되는 밑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유언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번 최완택 목사 민들레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번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3번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쇄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지금 신장 결핵으로 엄청 고생합니다. 피오줌이 나오면서 방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픕니다. 며칠 동안.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다는 걸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러고 나서 몇 년 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경북 사람이잖아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어무이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 수술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맞죠? 예. 여기에서 이제 어릴 때 이 사람을 부모가 뭐 버리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평생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글솜씨를 알아본 게 아까 말씀드린 이호덕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뷔를 시키게 됩니다. 예. 끝이다.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래서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에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의 삶의 궤적을 알게 되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의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시골 교회에 그 종직이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종탑방 밑에 종탑 밑에 있는 조그만 방에 살았습니다. 그 의탁을 해서.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기독교예요. 근데 환생을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타너가 불교도가 아니고 다석 유용박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틀을 쓸 따름이에요. 자,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솔직한 욕망을 적은 겁니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을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그가 지금 환생했나요? 우리 주변 어디에? 어린아이로? 지금의 지도자가 이렇잖아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순수하면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순수하고 최형국의 말 맞다나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더 큰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지속되고 살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을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예, 권장생.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